애착은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연인, 친구, 동료 등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이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인과 친구 사이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애착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애착을 사랑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을 믿는 안정애착, 사랑을 믿지 않는 회피애착, 사랑에 매달리는 양가애착, 사랑에 매달리고 싶지만 사랑을 믿을 수 없는 혼란애착, 이렇게요. 이 중에서 회피애착과 양가애착의 두 남녀가 연애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함께하는 시간이나 연락 횟수에 대해서 갈등이 빚어지겠죠. 회피는 독립적이라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굳이 연락하지 않아요. 양가는 식사나 쇼핑 등 일상의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도 연인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지금 뭘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고 말하고 싶어 하면서요. 회피는 이런 양가가 성가시고 어른스럽지 못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껴요. 양가의 입장에선 사랑한다면 뭐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회피의 무관심이 이해가 안 되죠. 여기 회피애착과 양가애착의 두 친구가 있어요. 이 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회피는 갈등을 싫어해서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건 노력해서 스스로 바꿔요. 또 상대방에게 별 기대가 없고 불쾌해도 참다가 상대가 내 경계를 침범하면 넘어오면 관계를 정리해버리죠. 하지만 양가는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바꿔놔야 되니까 싸움이 되더라도 자기 감정에 솔직해요. 연인 관계든 친구 사이든 회피는 양가의 방식을 집착이나 간섭으로 여기고 양가는 회피를 애정 부족으로 느끼죠. 그러다 보니 회피는 도망을 가고 양가는 도망가는 회피를 쫓아가면서 서로가 지쳐가요. 애착은 아기가 태어난 후 1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형성이 돼요. 그 애착 유형이 고정불변이라면 연인이나 친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쪽은 회피, 한쪽은 양가처럼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이 만났을 때 함께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애착 유형은 사람이 살아가는 전 생애 동안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 유형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애착이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건 하나의 애착 유형이 부분적으로 다른 애착 유형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양가 애착이 안정 애착을 쭉 만나다 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애쓰고 투정 부리지 않아도 상대가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이처럼 1대1의 관계도 좋고요. 가능하다면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느껴보는 것도 참 좋아요. 동아리나 교회 모임 같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이런 식의 관계 맺기가 좀 어렵다면 상담자와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도 애착의 변화를 깨할 수가 있죠.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 유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양육자를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도 양육자, 즉 안전기지가 되어준 누군가를 통해서 안정감을 다시 맛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양육자의 개념이 다르죠. 어린 시절엔 일방적으로 부모는 양육자가 되어주고 아이는 돌봄을 받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성인들 사이에서는 양육자와 피양육자로 역할이 나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 역할을 공유하게 되죠. 회피애착의 사람처럼 기댈 줄을 모를 땐 내 어깨를 빌려주면서 기댈 수 있도록 내가 안전기지가 되어주고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상대의 품에서 기대어서 안식을 누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기대며 신뢰를 쌓아갈 때 기존의 애착 유형이 희미해지면서 안정적인 애착 형태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어요. 불안정한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요, 메타인지가 잘 발달해 있어요. 메타인지란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즉, 자기 문제를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보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하면 설령 힘든 일이 생겨도 고통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죠. 회피애착이나 양가애착, 그리고 혼란애착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고의 유연함이 부족해서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 만약 자신이 회피나 혼란, 그리고 양가처럼 불안정한 애착의 사람이라고 인식된다면 메타인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당신 너무 말랐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사람이라면요, 순간 저 사람이 지금 나더러 까다롭다고 시비를 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혹시 너무 과민한 건 아닐까? 말랐다는 건 저 사람에게 어떤 의미지? 까다롭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에 따라 행동이 변하고 관계의 질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애착의 힘은 커서 나를 지배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애착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손상된 애착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도 쉬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자고요.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받으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요. 그렇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자고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